안녕하십니까.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미생물에 대해서 미생물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생물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미생물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생물을 통칭해서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생물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일단 증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면 한 세대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효소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각종 그 효소가 우리가 이용하는 미생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효소 이외에도 원래는 없었던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유기산, 핵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작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작물이 잘 자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유해균을 못 자라게 하고 그리고 같은 유익균들끼리는 공생을 해서 그런 역할을 더 강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곰팡이성 병원균 같은 경우 그리고 세균성 병원균도 마찬가지로 그 병원균의 세포에 구멍을 내서 그러니까 젤라틴이나 키틴을 녹여버려서 세포에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용혈 기능, 용균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생균제와 효소제로 나눌 수 있는데 생균제는 미생물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고 효소제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미생물은 거의 없고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사산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효소라는 건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양과 미생물을 보면은 1g 속에 토양 1g 속에 일반적으로 몇 천만 마리에서 10억 마리까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에 있는 건 한 약 4천만 마리 정도로 평균 잡아 볼 수 있습니다. 10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있다는 건 아주 좋은 토양이고 보통 토양 1g당 2에서 3억 마리만 있어도 좋은 토양으로 속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미생물들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한 미생물들의 먹이인 유기물 자체를 넣어주는 그 양이 작다 보니까 미생물이 충분하게 늘어나지를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그 토양 속에 미생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생물은 호기성이 많은데 현기성과 호기성이 있을 때 좋은 미생물들이 호기성이 많고 나쁜 유해 미생물들이 현기성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세는 단위는 1 곱하기 10의 8승 CFU per g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시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요게 그 위에 보이시는 1억 마리를 나타낼 때 1 곱하기 10의 8승 CFU라고 표시를 하는데 CFU는 미생물이 배양을 했을 때 만들어내는 콜로니 그러니까 미생물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 덩어리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CFU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1억 마리는 1 곱하기 10의 8승 그러니까 공의 숫자가 8개 있으니까 1 곱하기 10의 8승이다라고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부에서 이제 정하는 가이드라인은 1 곱하기 10의 6승 이상 그러니까 약 100만 마리 이상은 돼야지 그 미생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광합성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로도박터 캡슐레이터스라는 광합성균을 표시해 놨는데 A사는 1 곱하기 10의 9승이고 B사는 1 곱하기 10의 7승입니다. 이 경우에 어떤 게 더 좋은 미생물일지 어떤 게 더 많이 있는 미생물일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선택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보통 A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B가 조금 더 적더라고요. A가 한 6, B가 4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B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미생물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10의 몇 승이
높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이 킬로그램이나 그램 단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도 이게 구승이니까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칠성보다는 훨씬 더 높구나, 이렇게 말씀들을 또 하시고 A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요 킬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램에 1000배입니다. 그러면 10의 3승이 되는데 여기서 10의 3승을 빼면 10의 6승이 되는 거죠. 100만 마리입니다. 얘는 1000만 마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생물제를 선택을 하실 때는 뒤에 있는 단위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증균수를 1 곱하기 10의 6승으로 해놓기 때문에 대부분이 1 곱하기 10의 6승이고 우리 제품은 조금 더 좋은 거다, 조금 더 비싸다라고 얘기할 때는 7승, 8승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나 고형으로 된 미생물은 11승이 나올 수 있지만 액상으로 된 미생물은 9승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액상으로 된 미생물인데 우리 미생물은 10승, 11승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 그림은 저희 막내가 5살 때 그려서 이제 아파트 문에다 붙여놓은 건데요. 이제 저도 이 그림을 갖다가 이해를 못 해갖고 이걸 뭘 그려놓은 거냐 그랬더니 막내 이름이 박하륜인데 나 박하륜이 우리 집에 있으니 괴물이 못 들어온다라는 의미랍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미생물을 갖다가 뭐 프론트 라이프, 포 라이프로 해서 살아있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미생물이고 그런 숫자만 갖고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프로텍트 바이오틱, 방어하는 생물제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광고 중에 유산균 광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 프로텍트 바이오틱이라는 걸 갖다가 붙여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생물제인데 미생물제가 다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람한테 장에 좋은 유산균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산균을 갖다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생물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프로텍트 바이오틱, 그러니까 방어하는 생물제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정 공간을 못 넘어가게, 이제 대장균 같은 경우도 일정 공간을 못 넘어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생물이 만들어낸 저지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균 물질들을 내놔서 나쁜 유해균들이 그 이상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퇴비입니다. 퇴비, 도분 퇴비인데 저지환이 각종 유해 병균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저지환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효식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주나 간장, 된장, 고추장 모든 것들이 다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일반적인 미생물들이 뭐 고온이라든가 아니면 저온이라든가 아니면 뭐 염분이 많은 데서는 못 자라지만 거기서 잘 자라는 미생물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하면 10여 년 전에 태안에 그 유조선이 쏟아낸 그 원유 때문에 태안이 완전히 다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그 원유를 다 닦아냈는데 우리가 텔레비에 나온 모습을 보면 그 원유를 닦아낼 수 있는 것 뿐이지 돌멩이나 흙에 있는 원유를 다 제거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파 들어가도 일정 깊이 이상 가기 전에는 원유 자체가 이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다 닦아냈을까요? 아니면은 바닷물에 이게 다 녹았을까요? 아닙니다. 미생물이 분해를 한 거예요. 원래는 원유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별로 없었겠죠. 거기에 원유라는 먹이가 없으니까. 근데 원유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소량이 있었는데 원유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닦아낸 건 겉에 있는 그 원유지만 표면에 있고 속 안에 있는 미생물, 그 원유들은 미생물이 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먹이를 어떤 걸 넣어주냐에 따라서 특정 미생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생물이 이제 자라는 성장 곡선입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적지만 어느 순간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정체기라는 건 미생물이 이제 더 이상 자라기 어려운 공간도 그렇고 먹이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더 이상은 급격하게 자라기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을 배양의 정지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배양을 정지하고 예냉을 시켜서 정체기를 가져가는데 예냉을 해야 정체기가 더 오래돼서 많은 미생물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은 사멸기에 드는데 이 그래프처럼 직선으로 사멸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사멸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생물을 가져가서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상온에서는 그늘에서 보통 이틀 이내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셨으면 일주일에서 늦어도 열흘 이내에 사용을 하시는데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시간이 2주, 한 달 막 지나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미생물 다 죽었으니까 못 쓰겠네. 그런 게 아니라 미생물은 숫자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7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못 하겠지만 그 미생물 수가 이제 줄어드는 걸 감안을 해서 양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양보다 2배, 3배를 쓰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에서 보름 이내에 미생물이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2배에서 3배 정도를 사용하시고 한 20일, 30일 이렇게 지났다고 하면 미생물 수는 많이 줄었지만 미생물이 만든 대사산물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미생물 숫자는 부족하지만 대사산물이 많기 때문에 퇴비처럼 사용하시면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생물이 성장하는 주기를 말하는 건데요. 아까 미생물 배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미생물은 보통 하루 반 정도, 그러니까 한 36시간 정도 평균 잡아서 36시간 정도면 자기 수명이 끝나요. 죽기도 하고 자기 성질을 잃어버린 중간자적 미생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한 미생물은 시간이 오랫동안 살아있는 게 아니고 토양이라는 환경도 낯선 환경이고 배양하는 환경보다는 틀리고 그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남지도 못하고 원래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미생물의 자기 성격을 갖고 있는 시간은 하루 반 정도, 36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